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기둥이랑 뿔의 부피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배웠었다면 이번 수업 시간부터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기둥이랑 뿔의 건널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기둥의 건널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건널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었잖아요. 이 초등학교 때 이 건널비라는 걸 뭐라고 배웠냐면 입체 도형을 둘러싸고 있는 그 표면의 전체의 넓이가 바로 건널비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널비를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이번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기둥의 건널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기둥의 건널비의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할 거냐면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예제 1번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이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고 이 전개도를 이용해가지고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멈춰놓고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세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다들 예제 1번 한번 해결해봤나요? 그러면 예제 1번을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제 1번에서는 사각기둥, 즉 여기에 있는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려달라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그린 거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은 뭐까지 해줬냐면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이 길이들을 한번 여기 그림에다가 쭉 다 이렇게 길이들을 나타내 봤습니다. 이렇게 전개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번을 해결해 봤으니까 2번을 봐보면 이 2번에서는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건널비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사각기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각각의 면들의 넓이를 다 합해주는 게 바로 건널비잖아요. 그럼 이 건널비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죠?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서 건널비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개도를 이용해서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이용해 볼게요. 그럼 전개도에 있는 여기 면 있잖아요. 이 면이 입체 도형에서 보면 여기 면을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다시 전개도로 돌아올 건데 여기 면이랑 그러면은 이 위에 면이랑 모양이 어떻죠? 모양이 똑같은 합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밑면하고 위에 있는 이 면하고 서로 합동이니까 얘네 둘의 넓이는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그냥 얘네 둘의 넓이를 밑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이거를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두 개의 넓이를 구해주겠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밑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4 곱하기 5를 해주면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다? 그죠? 이런 게 총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0에다가 얼만큼을 곱해준다? 곱하기 이만큼을 해줘서 일단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이 밑면의 넓이와 위에 있는 이 윗면의 넓이를 한번 넓이를 구해줬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 두 개만 구했기 때문에 또 다른 넓이인 어디를 구해줘야 되죠? 그죠? 이쪽을 이 넓이만큼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넓이는 바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길이 여기에 있는 이 세로의 길이는 바로 입체 도형에서 이 높이를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는 6이고 그렇다면 가로의 길이는 뭐가 되죠? 그죠? 가로의 길이는 무엇이 되냐면 5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4를 해준 1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옆면 자체의 넓이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가로의 길이인 18이랑 세로의 길이인 6을 곱해줘서 이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죠? 18 곱하기 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계산해보면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죠? 일단 20 곱하기 2를 해주면은 4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8 곱하기 6을 해주면 뭐가 되죠? 그죠? 18 곱하기 6을 해주면 108이 되기 때문에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는 148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일단 예제 1번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러한 건널비는 초등학교 때처럼 이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도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둥의 전개도에서 이 밑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준 다음에 옆면의 넓이만큼을 구해주면은 이게 바로 기둥의 건널비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예제 1번을 통해서 한번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이끌어내 보도록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입체 도형에서 보면 이 밑에 있는 면이, 여기에 있는 이 면이 뭐를 나타냈죠? 입체 도형에서 밑면을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죠? 근데 이러한 이 모양이 몇 개가 있다? 여기에도 있는데 위에도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요? 여기에 있는 이 밑면을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2인 2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이 옆면의 넓이도 구해줘야 했기 때문에 옆면의 넓이를 구해줘서 이걸 더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하면 이건 뭐다? 그죠? 이런 입체 도형에서 밑면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밑면의 넓이를 구해준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이만큼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 얼만큼을 더해준다? 그죠? 옆면의 넓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까지 알아봤으니까 한번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면서 이 기둥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른 기둥의 종류인 원기둥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그러면 이 원기둥을 한번 갖고 와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다들 원기둥의 전개도랑 원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봤죠?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려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원기둥의 전개도가 그려졌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몇 개를 일단 써놨는데 이 원에서 여기의 길이를 보면은 지름이 6cm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반지름은 그죠? 이 6에서 이만큼 나눈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이 반지름을 몇이라고 써놨냐면 3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밑에다도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라고요? 3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원기둥의 높이가 8cm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몇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8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의 길이도 선생님이 구해주고 싶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의 길이는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의 길이랑 같잖아요. 그죠? 즉 원의 둘레의 길이랑 같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는 뭘로 나오죠? 그죠? 2파이 r로 해가지고 구해주면은 여기서는 이 r이 반지름의 길이인 3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2 곱하기 3은 6을 해서 6파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또 한번 예쁘게 써주면 여기의 길이는 몇이다? 그죠? 원의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에다가 이 r에다가 얼만큼의 뭐의 숫자를 대입해준다? 그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3을 대입해주니까 6파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개도를 그려라 해서 전개도를 그렸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1번 원기둥의 전개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원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이 전개도와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원기둥의 건널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밑면의 넓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이만큼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 전개도에서 보면 여기가 밑면인데 이 원의 반지름이 몇이죠? 3이기 때문에 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그죠? 이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인 3의 제곱인 9가 되죠.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뭐가 된다? 9파이가 되는데 여기다가 얼만큼을 곱해줘야 된다? 이만큼을 곱해줘야 되죠. 왜죠?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9파이에다가 왜 이만큼을 곱해주냐면 이러한 밑면이랑 모양이 똑같이 생긴 게 위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만큼을 곱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죠? 이렇게 밑면의 넓이 곱하기 이만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얼만큼을 더해줘야 되죠? 그죠? 공식을 보면 옆면의 넓이만큼을 우리가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옆면을 봤더니 어떻죠? 옆면을 봤더니 여기가 옆면이죠? 그럼 가로의 길이는 몇? 6파이고 세로의 길이는 8이기 때문에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면 몇이다? 그죠? 6파이 곱하기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식을 세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원기둥의 겉넓이가 됩니다. 즉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준 게 바로 뭐다? 그죠? 이게 바로 이 원기둥의 겉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계산해주면 일단 9파이 곱하기 2를 하면 몇이 되죠? 18파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6파이 곱하기 8을 해주면 그죠? 48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겉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죠? 66파이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원기둥의 겉넓이도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면 이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다? 그죠? 이거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를 해준 게 바로 기둥의 겉넓이의 공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기둥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한 번 더 개념을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퀴즈 과제를 통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